피디님, BMW 차 중에 3 시리즈랑 4 시리즈랑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4 시리즈. 왜요? 숫자가 더 높잖아요. 아, 3 시리즈 중에서 스포츠형으로 이렇게 쿠페 문 2개짜리 네. 이렇게 만든 거를 좀 4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420i, 420d는 무슨 차이인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420i는 휘발유차, 420d는 디젤차. 네, 그러면 여러분 420i랑 428i랑은 차이가 뭐게요? 이게 보기엔 똑같은데 420i에는 일반적인 엔진이 들어가고 428i에는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BMW 428i M 스포츠 패키지 차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2살 목동에서 현재 자그마한 PT샵을 운영하고 있는 전영진 BMW 차주라고 합니다. 네, 차 설명해 주시죠. 우선 제 차량은 BMW 428i 작년 2021년도 12월 할부로 구매한 차량입니다. 이게 14년식입니다. 14년식이고 제가 알기로는 신차는 취등록세 거의 다 포함한 6천 중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중고로 구입했을 때는 취등록세 다 포함해서 2,900만 원대. 거의 반 정도 가격을 주고 사신 그렇죠.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부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납부를 하고 할부를 하시는지. 이제 이거는 그냥 올 할부로. 풀할부로.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머릿속에 불현듯 들고 있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나이가 32살인데 카푸어 아니냐. 저도 사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술, 담배 안 하고 그런 돈이 은근히 크거든요. 그런 돈을 사실 모아서 자동차 할부금에 이제 메꿀 수 있는 거고, 삼자 입장에서는 카푸어로 볼 수 있는데 나름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차량을 제 수준에 맞게, 분수에 맞게 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 달에 유지비는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유지비는 이제 보험료, 기름값이랑 이제 할부금 정도 계산해 보면 대략 한 달에 한 110만 원 정도? 그중에 할부금이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네.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제 인터넷에 보면 복합 연비는 11km 정도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도로에서 이제 측정을 해보니 8에서 한 10km, 고속도로에서는 15km 이상. 성능이 좋다고 나온 차 중에, 네. 좋게 해서 나온 차 중에 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I 같습니다. thought I told you there's no controller in my system, baby. A rock and roller. Yeah, you can. 그럼 이 차의 장점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이제 남자들의 가장 그 차를 바라볼 때 하차감. 하차감. 네. 수입차는 대부분 하차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428i가 가진 하차감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도어가 두 개죠. 투도어니까는 사람들이 딱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스포츠카인가? 이제 이런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통 독삼사들은 대부분 알지만 4 시리즈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봐도.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딱 보면 이제 BMW인데 이건 뭐지? 그러면서 이제 좀 신기롭게 물어보기도 하고. 희귀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희소성이 있는 희소성. 차량이죠. 네. 네. 또 다른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차도 그렇고 중고차도 그렇고 이제 가격이 너무 착한 편이고. 가성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6천만 원짜리 차에서 그게 무슨 가성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4 시리즈 하면 M4의 하이 호환이다. 근데 굉장히 괜찮은 하이 호환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428i라는 차량이 거의 M4만큼의 출력은 아니지만 이 도로에서는 거의 비슷한 어떤 스포츠성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차를 구입하게 됐죠. 그러면 다른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차가 이제 245마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45마력 대비 이런 제로백이나 딱 밀리는 그런 느낌이 와요. 운전할 때. 그런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이 차량은 그 어떤 차들보다 좀 더 스무스하면서 제가 이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어떤 그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준 차량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안전 제어 장치가 이제 개입을 하잖아요. 벤츠라든지 아우디들은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이제 누군가 갑자기 들어와요, 차선을. 그러면 안전 제어 장치가 후에 브레이크 밟고 나서 들어온 차량들이 많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브레이크 밟기 전에 이미 자동 브레이크가 딱 제어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위급 상황에서. 네, 그런 거 한 번이 네네. 뭐 가벼운 사고로 만들어 주는 것도 있지만 정말 목숨을 한번 구해 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정말 그런 안전 기능은 정말 뛰어나고, 그 다음에 제가 물리적 버튼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차량이 너무 좋은 게 이 내부가 너무 클래식해요. 딱 보면은 정말 옛날 차량 같이 보면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다 하나하나 물리적 버튼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제가 너무 아날로그 감성을 고수하다 보니 제가 이 차량 구입할 때 이 기어봉은 너무 전자식인데 사이드 브레이크는 어찌 보면 이 차가 소위 말하는 이제 명차 중에 이런 사이드 브레이크 찰 수 있는 차는 이거밖에 없겠다. 사실 이 부분에 제가 빠져서 이 차량을 또 구입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하실 장점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제가 가장 어필하고 싶은 거는 이 차량의 장점이 그거예요. 사실 M4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가성비와 가격대 대비 M4를 사기는 부담스럽고, 일반 어떤 420i 같이 출력이 적은 차량들은 좀 너무 밋밋하고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 차량은 M4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스포츠성을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포지션에 다 잡은 게 428i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최고의 장점이라고 이제 방점을 딱 찍어 주셨는데 네네. 현실적인 스포츠카다. 네, 맞습니다. 단점을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은 이 차량의 가장 단점은 외형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요즘 나오는 쿠페 차량들보다 트렁크 위치가 좀 높습니다. 높은 만큼 그만큼 트렁크 라인이 뒤에서 보면 직각으로 좀 떨어지는, 벤츠는 약간 좀 사선으로 떨어지는데 이 차는 유독 직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밋밋해 보인다라는 말을 제 주위에서 너무 많이 해요. 저도 처음에는 별로 그런 걸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딱 주차장에서 보니까 밋밋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단점이 뒤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태가 안 이쁘다. 너무 밋밋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3 시리즈하고 4 시리즈가 유독 BMW가 라이트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제가 봐도 사실 가끔씩 너무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좀 위험하다라고 느낄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이 차량의 단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단점은 이제 포르쉐랑 마세라티는 문을 열면 철컥철컥 이렇게 걸리는 지점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BMW는 문이 되게 헐겁습니다. 새 차도 그렇고 문을 열 때 걸리는 부분이 없고 그냥 문이 슉 열려요. 그래서 뭉크고란 사례가 좀 몇 번 있습니다. 이게 네. 철컥철컥 걸리고 네. 문이 휙 열리는 게 네네.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단점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포도가 아니라 네. 쿠페잖아요. 네네. 일반적인 차보다 문이 길다 보니까 문을 한번 잡아주는 게 중요하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단점 이어가시죠. 우선 수납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요 컵홀더, 이 핸드폰 하나 들어가고 나면 고장 요만큼밖에 공간이 남지 않는 이제. 얕다는 거죠. 네, 얕습니다. 지금 이거는 작은 폰인데 네네. 실감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건 갤럭시 일반적인 사이즈의 핸드폰입니다. 네. 딱 절반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제가 아까 열어봤는데 네. 이쪽도 얕아요. 네. 이쪽도 얕고 그나마 이 정도? 이것도 뭔가 안에 뭐가 덧대어 있어서 이렇게 넓지가 않네요. 네. 수납 공간이 적다. 그 다음에 이 차량의 단점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지도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목적지 검색. 그러면 뭐 주소 하더라도 광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도로 간다. 경기도, 가평군. 하나하나 다 클릭을 해야 돼서. 와, 네. 찾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요즘에 이제 신주소들은 잘 뜨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제 자신에게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 나는 이 정도 감성이 잘 타니 그런 것들은 그냥 포기하고 가자. 네, 그렇습니다. 포기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네. 또 포기하신 걸 말씀해 주시죠. 진짜 제일 단점은 우선은 겨울철에 바람 풍절음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이제 바람도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찌그덕찌그덕 소리들이 좀 많이 납니다. 그런 너무 소리 나는 것들이 이제 너무 큰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 단점 또 있을까요? 장거리 운행할 때 보면 뒤에 타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함을 호소하세요. 아무래도 쿠페 차량이라 이제 위쪽에 헤드레스트라고 하죠. 그 부분이 이제 뚝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키 큰 남성들이 타면은 이제 좀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레그 공간도 남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그룸은 확실히 없어 보입니다. 네네. 레그룸은 굉장히 좁아 보이는데 네. 헤드 부분은
이쪽을 보면은 머리 부분이 좀 파여 있어요. 네. 그런데도 머리가 닿나요? 네, 닿는다. 왜냐하면 보면 시트 포지션이 좀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등받이 조절도 안 돼요. 특히 상체가 좀 긴 분들은 하면은 아무래도 헤드 이 시트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떠서 이렇게 닿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불편한 건 많지만 완전 이제 콩깍지 씌인 것처럼 그래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좋습니다. 좋아. 자, 이제 그러면 이어서 네. 지금까지 차주분께서 말씀하신 장점과 단점 외에 커뮤니티에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여쭤볼게요. 네네. BMW는 1에서 8까지 센터 패시아 디자인이 똑같다. 맞습니다. 사실 이거 8 시리즈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불만일 수 있는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형도 그렇고 내형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잘 바뀌지 않는 게 그 차량이 어찌 보면 한 방향성만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가는 그 차량만의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차는 예쁘다. 휠이 다 망쳤다. 네, 그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M 시리즈 빼고는 별로입니다. 너무 밋밋하고. 그나마 4 시리즈니까는 캘리퍼에 좀 색깔이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성을 가진 차인데 휠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네. 휠 크기가 네. 작아서 좀 스포츠성이 안 보인다, 죽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게 있습니다. 근데 막상 주행할 때는 또 워낙 이제 휠 베이스라든지 이런 그 세팅 값이 너무 스포츠성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 보기에는 휠이 이제 약해 보일 수는 있으나 뭐 운전자들은 체감할 때는 마치 광복 타이어 낀 거 마냥 네, 그런 주행감을 받습니다. 오. 네. 세 번째, 깜빡이 전구. 그게 요새는 LED로 돼 있는데 이건 너무 그냥 벌브형이다. 네. 불만은 없으신가요? 네, 저는 뭐 오히려 독수리 이렇게 모양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저는 라이트는 되게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라이트가 그랜저 IG랑 비슷하다. 아, 그거는 너무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실제 커뮤니티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너무 어그러지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아. 어떻게든 이 차를 이렇게 좀 편마하기 위한. 네, 그렇게 따지면 마세라티도 K7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지만 차주분들이 들으면 매우 언짢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BMW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 네. 댓글에도 달리는데 네. F바디 네. 불만 없나? 저는 F바디가 BMW의 가장 고유성을 잘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G바디부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국산차랑 비슷하다라는 약간 느낌을 받아서 저는 F바디를 BMW 진가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를 구매할 때 어떤 차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셨나요? 제가 이 차를 처음에 이제 구매하기 전에 물론 이제 SLK를 구입을 했지만 둘 다 사는 게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SLK랑 4 시리즈를 고민을 하다가 네, 먼저 구매한 건 SLK이고 그 다음에 4 시리즈도 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판 거는 SLK.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차를 워낙 좋아하고 네. 차에 좀 투자도 아끼지 않다 보니까 네, 네. 고민할 필요 없이 둘 다 사보고 타본 다음에 결정을 하셨고요. 그렇죠. 저는 BMW 팔 줄 알았는데 결국엔 4계절 뚜껑을 열 수는 없다 보니 SLK를 판매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 차를 타고 다닐 때 주변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는 처음에 이 차를 살 때 나름 4시리즈가 이제 희소성도 있고 저만의 생각 때문에 이 차를 구입을 했지만 막상 사고 나니까는 이 차들이 또 많이 보이는 거예요. 잘 모르는 이제 여성분들은 우와, 이 차 파랗다. BMW는 좀 레드 시트가 좀 섹시하네. 이 차 좀 좋아 보여요. 막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직설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요즘 BMW 너무 많으니 그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반응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그때 섭섭합니다. 4 시리즈, 특히 그 중에서도 428i를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떤 점을 좀 고려하고 사면 좋을지, 아니면 살 때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달리는 재미, 운전하는 재미만을 고수하는 분들이라면 이 차량이랑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 조금이라도 기능적인 부분, 예를 들면 이 차는 오토홀드 기능도 없습니다. 네,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옵션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 차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디자인과 오로지 주행감만 봐라.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저희 의차에 오셨다는 건 새로운 차를 찾는다는 건데 네. 어떤 차를 찾고 싶으신 건가요? 제가 SLK를 팔게 된 계기도 주행 어떤 질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판 거거든요. 이번에 뚜껑도 열리면서 또 주행 질감 역시 이 428i 차량보다 더 좋은 스포츠카. 네. 비싼 스포츠카. 네. 이보다 독삼사보다 더 좋은. 네. 이탈리 차. 네, 그렇죠. 독일이라든지 네. 독일.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나눈 이야기와 미리 받은 사연을 가지고 딜러들이
차를 구해놨을 거거든요. 네네. 이제 들어가서 비교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Goodbye, darling, goodbye, dear. Goodbye, darling, goodbye, dear. I loved you once and I love you